아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요. 이거 흘리고 있어요. 네, 근간 치료 전은 학습 이사님 전남대 황현찬 교수님이시고요. 저희 자료 읽어보시면 이제 오늘 학술 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 이제 6월 14일 일요일 날 총계학회를 하기로 했었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것을 하루 일찍 오늘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온라인 학회이니만큼 또 우리가 회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임상의 선생님들이 가장 편하고 그냥 본인들 일하시는 그런 병원에서 가장 편한 시간에 손쉽게, 그게 어떻게 보면 온라인의 가장 큰 저희가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도록 한번 새로운 기회를 학회에서도 사실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획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 분 연자분들 이제 여기 보시면 다들 아시는 분들이시죠. 네. 개원가에서 인지도도 높고 또 대부분 임상적인 강연으로 많이 이제 호응을 받고 계신 원장님들 세 분 모셔서 준비했고요. 시간대 그리고 뭐 이런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떠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등록을 받아본 결과 항상 저희가 실제 이제 대면 학술 대회에서 하던 인원보다 근 100명에서 한 200명 가까이 더 많이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뜻하지 않게 이런 학술 대회를 기획하게 됐지만 또 전화위복으로 어떤 새로운 시도를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또 배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 이게 집중하기가 상당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학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종일 하거나 또 1박 2일에 걸쳐서 했는데요. 온라인 학회를 준비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연자들을 섭외할 때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은 이제 청중들이 좀 더 집중하고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면에서 좀 더 임상적이고 좀 더
우리 회원들 또는 그런 우리 청중들이 좀 더 잘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임상과 밀접한 그런 쪽으로 연자분들을 섭외해가지고요. 세 분의 연자를 섭외해서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우리가 온라인 학술대 특성상 집중하기 어려운 것을 재미있게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약간은 학회지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보실 수 있도록 했고 정식 학회로 했으면 원래 강의 학회 프로그램은 몇 페이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좀 축소해서 예. 여기에 아마도 42페이지를 보시면요. 오늘 학술대회 프로그램 예. 일정이 나와 있는 42페이지. 보통 학술지에서 논문이랑 같이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같이 실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전의 포맷에 따라서 온라인 학술대회지만 똑같은 포맷으로 실어놨습니다. 42페이지서부터 45페이지까지 했습니다. 등록 인원이 평소보다 많았다고 얼마나? 약 450명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 사실은 청중들이 궁금하신 게 있어도 직접 이제 질문하시기를 조금 꺼려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채팅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요청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질문 있으면 온라인 채팅 창에 써주시면 그걸 나중에 취합했다가 이렇게 Q&A 시간에 답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건강치료 쪽에 요즘의 좀 이슈라고 할까 트렌드라고 할까 이런 것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선생님 말씀. 네. 이슈랑 트렌드 이게 이제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예, 예. 트렌드라는 거는 개원이 선생님들이나 또 임상 선생님들이 어떤 재료, 어떤 기구, 술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최신 그 지견을 습득하려고 하는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마지막 강의에 이동균 원장님이 예, 이제 최소 침습이라는 게 근관 형성의 아주 최소화, 효율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고요. 또는 근관 와동을 형성해서 치질을 보존하기 위한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치아를 적게 손상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의 자연 치아를 많이 보존하고 자연 치의 수명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근관 치료의 요새 이제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그런 트렌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구에 대한 소개, 술식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있어서 사실 그 앞에 두 연자분들 강의는 엔도의 전반적인 뭐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 있고 이동균 원장님 강의는 이제 현재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 온라인 핸즈온이라고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트렌드에 맞는 기구의 사용법 또 치료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되는 것들은 뭐 많이 있는데요. 네. 이슈가 되는 건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항상 근관치료 이슈 중에 가장 큰 건 습관입니다. 습관. 네. 저희가 이번에 학회 차원에서 이건 학술대회랑은 좀 다르지만 그런 근관치료 습관가 많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인식시키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습관 항상 문제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보험 습관에서 이제 건강치료 습관은 거의 이제 술식으로 잡혀 있거든요. 뭐 근간 와동 형성, 근간 형성, 근간 충전 이렇게 잡혀 있는데 뭐 재료가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기구도 많이 바뀌고 현미경도 쓰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제목 수식 제목으로 딱 정해져 있고 어떤 재료를 쓰더라도 최신의 치료, 최신의 기구를 사용하더라도 다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하는 팀장에서 가면 대학의 입장에서 좀 더 좋은 재료, 좀 더 발전 앞서가는 재료 뭐 이런 걸 사용하고 싶어도 수가가 안 받쳐주면 뭐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뭐 쓰겠지만 막상 개업가 입장에서는 똑같은 금액을 수가로 받는데 더 좋은 재료, 더 좋은 장비를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항상 있고요. 이제 항상 이렇게 현실하고 이론하고 안 맞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근관 형성, 근관 치료할 때 옛날보다는 좀 이렇게 편하게 좀 의사가 편하고 좀 빨리 할 수 있게 좀 크게 하는 거에서 좀 치아를 보존하게 해서 작게 형성하면서 할 수 있는 치료. 근데 그렇게 하려면 기구나 장비들이 좁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관 충전할 때도 실러가 충전하는 시멘트 같은 또 MTA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MTA 같은 걸 이용해서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수가에서 이렇게 전혀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괴리감이 많죠. 뭘 하든지 똑같이 받아라 이렇게. 저도 사실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했는데, 핸즈온은 보통 현장에서 이렇게 네, 하는 게 네, 대부분 아닙니까? 네, 이게 네. 온라인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한 가지하고, 예. 또 지금 이제 근관 수가가 이제 굉장히 뭐 이슈가 되고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 학회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계신지 그걸 제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복지부라든지 이런 쪽하고 신병원이라든지 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또 계획이 있으신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 핸즈온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핸즈온이라는 것 자체가 손으로 한다라는 뜻인데, 네. 그거를 저희가 이제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할 수는 없는데, 온라인 핸즈온을 하는 것과 똑같은, 실제로 내가 핸즈온을 하는 것, 실제로 해보는 것과 똑같이 치아면 치아 또는 실습에 사용하는 어떤 재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온라인 핸즈온의 강의를 잘 보고 그 사용 방법이나 아니면 사용의 이론이나 메커니즘들을 다 이제 습득하시면 그대로 본인 손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또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대면 핸즈온을 하는 것에 못지않은 네.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네.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가에 대해서 학회 차원에서의 접근인데, 이게 수가를 사실 하나의 학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그래도 요원한 것이고요. 사실 그리고 너무 여러 또 관계자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학회에서 준비하는 거는 이제 그러한 수가 인상, 수가 적절화, 수가 현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치아의 가치를, 또 근관치료의 가치를 더 크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실 그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 것들, 치아를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근관치료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얼마큼 필요하다 하는 그런 근거, 자료나 이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예, 말씀해 주시죠. 작년에 예. 그 취업에서 이렇게 그 정책 연구 계획서를 요청을 받아서요. 저희 근관치료학회에서 그 적정 근관치료 수가, 예, 보존학회에서 같이 했죠. 보존학회에서 근관치료 같이 해서 적정 근관치료 그 용역을 해서요. 작년에 이렇게 그 연구 계획서를 해가지고 아마 이번에 신문에도 이렇게 소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적정 근관치료 용역 결과 보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게 근관치료 수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데 지금 어느 정도밖에 못 받지 않나, 그렇게 약간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마련했던 거 있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게 결국은 보험 수가고, 이제 보험 수가가 딱 한정돼 있는 데서 이제 이 수가 저 수가 이렇게 결국 파일을 나눠야 나눈 되죠. 건데, 이제 근간 치료가 원체 건수가 많으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뭐 100원, 200원, 뭐 10% 이렇게 올리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수가에서 감당이 안 되고, 그러면 누군가 다른 바에서 또 희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잘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충분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근간 치료를 수가를 조금 보존을 해줘서 이제 근간 치료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면 자연치가 훨씬 더 많이 살리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처럼 뭐 임플란트 보험하는 거나 뭐 다른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전 국민 입장에, 건강 입장에서 보면 그게 더 훨씬 더 투자하는 대비 훨씬 더 효율이 더 좋을 것이다. 이제 그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국민에게도 또 이런 치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좋은 치료가 있으니까 이걸 또 더 국민에게도 이제 홍보를 하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님도 그러시고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실 거라고 그러셨는데 방법을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뭐 아직 구체적으로 안 확정되진 않았는데 뭐 몇 가지 안이 나온 거는 뭐 어떤 UCC 같은 거 요즘 유행하는데 그런 거를 대국민적으로 이제 UC 제작을 이제 공모전을 하는 거죠. 공모전을 해서 이제 치과의사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이제 그런 거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뭐 라디오 방송 같은 데 나가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건강 멘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희 근관 치료의 이런 뭐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딱 임팩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를 이제 또 호소력 있는 캐치프레이즈 만드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홍보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 여파 때문에 좀 진도가 좀 느린들이 그래서 만날 수가 없어서 아마 일간지나 뭐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뭐 전문가의 이제 의견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회 차원에서 뭐 홍보이사님이나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네. 여쭤보고 싶어요. 핸즈온이라는 게 일단 동영상으로 하다 보면 한계가 많이 따르는데 이제 온라인 개최로 한다고 하셨을 때 좀 주변 반응이 좀 어땠는지랑 추계 학술에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두 가지 보고 싶었어요. 온라인 그 핸즈온에 대해서요. 네. 아 예. 제가 그냥 제 주변이랑 학생들인데요. 학생들이나. 근데 저희가 진짜 요번 온라인 학술대회가 저희 기대하는 거는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학회에 오는 분들이 학회 회원들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한정된 분들, 또 그냥 저희가 딱 항상 오시는 분들에 한정돼서 생각했다면은 지금은 이 모든 광고들 학회지나 뭐 덴포토나 이런 데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또 레지던트들 또 그동안 근관치료학회에 큰 관심이 없던 분들이 장벽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너무나 쉽게 이렇게 등록비도 없이 또 그냥 본인이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것까지는 아직은 예측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뭐 평소에 강의하거나 이랬을 때 보면 충분히 그런 동영상이라는 것이 그 우리가 기구의 사용법이나 이런 것 보통 그 기구의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제조회사 홈피에는 동영상 같은 걸로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과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충분히 잘 전달하실 수 있는 그런 연자들이시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계도 원래는 결정은 잡혀 있는데 10월에 잡혀 있는데 이게 과연 될지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망하고 또 온라인으로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번에 시도를 해보고 또 관건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은 이제 보수교육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업체 쪽에서도 이제 지금 이런 온라인 학술대를 만드는 어떤 플랫폼을 딱 만드는 업체가 이제 나와서 그게 뭐 전세 우리 우리나라 업체가 빨리 개발을 하면 전세적으로 또 표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간 치료 쪽이 그 결국은 이제 나이타이파이라고 그다음에 그 MTA인데요. MTA는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한 게 지금 몇 년 안 됐죠. 그렇게 오래 했지는 않죠.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대충 네, 저는 이제 MTA가 이제 일반화되면서 어떤 건강치료의 어떤 변화 이거에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 MTA가 그래도 소개가 된 지가 1995년도에 프라미나에서 소개가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사용되는 게 2000년대부터는 꽤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요. 몇 년 안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벌써 10몇 년 이상 됐고요. MTA가 처음에 그
소개될 때는 이제 역충전재로 소개가 되어서 치과나 수술할 때 이렇게 하기 위한 거있지만은 이 재료가 워낙 좋다 보니까 천국내 무예할 때 뭐 치아를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빼야 될 치아도 살릴 수가 있고요. 또 근단이 이렇게 뚫려 있어서 이전에는 이제 뭐 이 장시간 동안 칼슘 하이드록스를 처리해서 이렇게 덴틴 몰을 만들어야 되는데 MTA로 이렇게 온비지트로 이렇게 에이펙스의 벽을 만들어 보면서 하는 온비지트 에이펙스 제네시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에이펙스 표현을 쓰는데 이런 식으로 출시기 다양하게 개발됨으로 과거에는 이제 MTA가 소개가 되기 전에는 치아를 살리지 못하고 발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많은 치아들이 MTA가 개발된 이후에 상당히 많이 이제 그 발효하지 않고도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많은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MTA가 이제 뭐 실러라든지 또는 그런 충전하는 그 대용 물질로서 사용되기도 돼가지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MTA 실러나 또는 MTA 충전재로서 근간 충전재로서의 용도로서는 아직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만약에 그 MTA 실러라든지 또는 MTA 충전재 물성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뭐 10년, 20년 후에 그게 많이 개발된다면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가타퍼처를 사용한 이제 근간 충전재를 대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조심스럽게 하지만은 물론 아직은 아닌데요. 지금 그 같이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학회 차원이 학회 입장이라든지 또는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스탠다드가 되는 거는 가타퍼츠를 사용한 근간 충전이 이제 스탠다드가 되는 것이고요. MT를 자체로서 근간 충전한다는 것은 아직은 아니라고 이렇게 학회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 또 모르죠. 나중에 물성이 정말 많이 개선된다 그러면 그게 근간 충전자로서 대치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학회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거는 이제 MTA가 물론 좋아서 이제 효과가 좋은 것도 많고 참고가 잘 되는 케이스도 많은데 이제 이게 교육가 퍼지면서 이제 결국 교육과를 이제 수가가 낮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하니까 근관 치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근관에 나쁜 걸 더러운 거를 다 이제 제거하는 게 이제 제일 큰 건데 이제 그거를 시간을 안 들이고 그냥 MT에 넣고 MT의 힘만 믿고 이제 MT를 넣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도 많이 그렇게 많이 하시죠. 네. 그렇게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뭐 잠깐은 될 수도 있지만 롱텀하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했을 때 실패한 케이스를 다시 고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학회에서 우려하는 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게 주가 아니고 이제 약간 부재로 이게 메인이 돼서 맛이 나는 거죠. 너무 MT를 맹신하면 안 되는데 할 것 하고 이제 MT를 하면 좋은 건데 할 거 다 안 하고 이제 MT만 너무 다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되는 것도 결국은 또 수가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50분부터 학술대 시작이라서 오늘 하여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저희 학회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또 보도하실 때 도움 되실 수 있게끔 또 보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강의하시고 저쪽에서는 그런 거 시키시죠.